안녕하세요, 굿머슬TV 여러분들, 굿머슬TV의 정송영입니다. 그 몸 상태를 봤는데 저번보다 좀 다이어트가 된 것 같아. 처음에 한 몇 킬로로 시작했고 지금 한 몇 킬로 정도 뺀 거야? 제가 1월부터 다이어트 시작했고 91kg에서 시작해서 지금 87.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4킬로 정도 지금 감량을 한 거네? 그렇죠. 거의 4kg 정도 감량했죠. 그러면은 그걸 한 지금 한 총 며칠 동안 다이어트를 한 거지, 4킬로를?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2월 17일이니까 거의 한 47일? 48일 정도 만에 뺀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한 2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4킬로 정도를 지금 뺀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한 2킬로 가량 거의 감량했다고 봐도 되겠네. 지금 예상하는 거는 한 달에 2kg에서 3kg 정도 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너무 한 번에 빨리 빼는 것보다는 느긋느긋이 이제 입 터짐 없이 빼는 게 목표여가지고 지금 칼로리도 넉넉히 2600칼로리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다이어트를 조금 예를 들어서 3달 동안 한 10kg 뺀다든지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는 조금 빨리 빼놓고 좀 유지를 하자, 이런 마인드로 좀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근데 솔직히 한 달에 한 2kg 정도, 지금 3kg 조금 안 되게 빼는 거는 또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천천히 빼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빼는 이유가 있을까, 천천히? 일단 저도 이전에 어렸을 때는 3개월 만에 한 10kg 이상씩 감량하고 막 4개월 만에 한 10kg 이상 감량하면서 그러면서 대회를 뛴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사람인지라 저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합도 많이 떠보고 경력도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그 입터짐이라는 게 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입터짐이 한번 생기면은 이거를 복구하는데도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입터짐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은 칼로리가 좀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다이어트를 너무 이제 빡빡하게 잡다 보면은 중간에 내가 타이트한 스케줄을 견디지 못하고 먹게 되는 약간 그런 순환의 구조로 넘어가게 되면은 잘 빼다가 입 터지고 다음날 굶고 갑자기 칼로리 엄청 줄여서 먹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비시즌 동안 열심히 이제 근육량을 채웠는데 이제 근 손실을 좀 가져가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가장 나쁜 패턴이 그런 패턴이지 않나 싶어서 천천히 빼는 걸로 바꿨습니다. 빨리 빼놓고 좀 유지를 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괜찮나? 아니면 천천히 빼는 게 괜찮을까?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제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제 성인병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빼시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보다 빨리 빼면 분명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건강한 상황이니까 좀 빨리 빼고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나 혼자 운동해서 빼는 거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처방 받으면서 운동 같이 하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빼 나가는 것도 좋고, 만약에 내가 충분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이제 빨리 빼는 것보다는 천천히 느긋느긋 빼는 게 또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피부가 늘어나는 현상들 아시죠, 형님? 그래서 이 피부가 늘어나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60kg 막 150kg로 살았는데 6개월 만에 80kg가 되면은 사실 내 몸이 그 피부가 이렇게 적응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빼 나가야 그나마 피부의 처짐이 덜한데 그 피부의 처짐이 심하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고도비만자들이 이렇게 천천히 빼면 그나마 좀 괜찮지만 빨리 빼신 분들은 거의 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여러 선수들 봐도 선수들도 약간 급하게 빼면 약간 그 피부 늘어짐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치? 저도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살이 빠지잖아요. 몸무게는 빠졌는데 스킨이 약간 떠있는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몸무게여도 피하에 수분도 빠지고 약간 스킨이 조금 더 몸에 타이트하게 붙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사실 너무 빨리 빼는 거는 피부가 다시 이제 원래 탄성을 찾기 전에 이미 계속 빼는 거다 보니까 피부에 늘어짐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천천히 빼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2달 동안 한 2kg, 이제 4kg 뺐는데 네. 그럼 지금 칼로리는 몇 칼로리 정도 먹고 있어? 지금은 2600칼로리 먹고 있습니다. 네. 사실 2600칼로리를 클린하게 먹다 보면은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은 먹는 거에는 전혀 문제 없이 다이어트가 되고 있습니다. 배고프진 않아, 2600칼로리? 2600칼로리는 전혀 안 배고프죠.
전혀 안 배고파요. 이게 네. 선수들마다 다 다를 테지만 네. 한 그러면 몇 칼로리 정도부터 좀 배고프다고 느껴져? 저는 사실 예전에는 최대 1600칼로리까지 줄여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좀 이제 바꾼 다이어트로 진행하면은 제가 웬만하면 한 2300-400칼로리 이하까지는 떨어뜨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모두 힘든 건 똑같겠지만 이전에 1600으로 다이어트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긴 너무 극한의 다이어트를 해봤기 때문에 또 2300-400은 또 상대적으로 덜 힘들 수도 있겠네. 그렇죠. 왜냐면 2300-400이랑 1600은 밥이 거의 2공기 차이니까 차이가 큽니다. 네. 야, 1600이면 거의 뭐 여자들이 먹어야 하는 그런 다이어트 칼로리인 거잖아. 그런데 아직도 1600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초대사량도 안 되는 칼로리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산소를 막 2시간, 3시간씩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체지방을 빼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죠. 뭔가가 같이 빠져나가고 있겠죠.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체지방을 뺄 수 있는 양이 난 존재한다고 생각해.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아, 그치.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적게 먹고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하면은 그만큼의 체지방이 빠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넌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저도 동감하고요. 하루에 빠질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하루에 2kg, 3kg가 빠졌다는 거는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이어트 하는 거는 사실상 지방을 날리는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격투기 선수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야죠. 그냥 수분 빼는 다이어트.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못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체지방 상태를 천천히 줄여가면서 나의 근육량을 지키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갖는 것보다 이제 칼로리를 정해놓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게 훨씬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 옛날에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네.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받았거든. 아, 이제 대회가 3달 정도 남았대. 네네. 근데 자기는 한 12kg에서 15kg 정도 빼야 된대. 3달 남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네네. 그런 케이스가 네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한 영역인데 가능은 하겠지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해 너는? 뭐 대회가 그 대회를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렇게 한번 빼보는 것도 한 번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를 계속 할 거라면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본인이 먹어봐야 사실 안다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시합 준비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 선수가 3개월 있다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15kg를 빼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절대 안 내보내죠. 왜냐면은 이 친구가 저랑 비시즌에 같이 이제 운동을 해왔던 것도 있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시합 나가면은 분명 중간에 실패하고 그 실패하는 걸로 본인의 이제 또 시합에 대한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는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저는 좀 그 다음 대회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를 해서 대회를 나갈 때는 다이어트 기간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권장하는 다이어트 감량의 폭이 3kg 이상을 절대 감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3kg 이상 감량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초반에는 저도 이제 91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은 초반에 좀 잘 빠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형님도. 그래서 초반에는 막 2, 3kg 잘 빠져요. 그때 저는 천천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kg가 더 빠질 것 같으면은 그냥 유지 칼로리 하고 천천히 가져가고 지금도 제가 이제 3주 다이어트 하면은 한 주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거든요. 한 주 다이어트 브레이크 하면서 유지 칼로리 먹어요. 2850칼로리 정도 먹는데 유지 칼로리 먹으면서 다시 약간 혹시 모를 호르몬 상태도 이제 다시 좀 정상화시키고 또 3주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또 한 주 다이어트 브레이크 하면서 다시 호르몬 상태를 최대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다이어트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다이어트 브레이크라는 거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솔직히 다이어트 브레이크라는 것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브레이크가 뭔지 그리고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왜 해야 되는지. 일단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그 다이어트를 진행하다가 다이어트를 중단하는 것을 우리 다이어트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리피드 데이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유지 칼로리 먹거나 유지 칼로리에서 플러스 300칼로리 정도를 더 먹어서 이제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고 다시 이제 주 5일을 다이어트하고 뭐 토 5일 리피드하고 약간 이런 형태라면은 다이어트 브레이크라면은 아예 1주 혹은 2주 혹은 뭐 3주에서 한 달까지도 이제 다이어트를 쉬었다가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이거를 이제 다이어트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조금 더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칼로리는 유지 칼로리 혹은 유지 칼로리에서 플러스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은 뭐 렙틴의 항상성도 떨어지고 그 갑상선의 기능의 문제도 오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요. 호르몬적인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조금 다시 정상화시키는 단계가 보통 리피드 1, 2일로는 좀 부족하니까 다이어트 브레이크 1주에서 2주 뭐 많게는 한 달 정도의 이제 회복 기간을 갖고 다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
방법이 다이어트 브레이크 방법이고요.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브레이크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 이전 영상에 치팅 다이어트 브레이크 리피드를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다이어트를 중단하는 기간이고, 이 중단 기간 동안 나의 호르몬과 대사 상태를 좀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이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게 다이어트 브레이크 할 때 살이 찌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몸무게가 올라가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할 것 같아. 아마 그런 경우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이어트를 장기간 진행하신 분들이 정체기가 와요. 근데 어떻게 정체기가 오냐면은 1600칼로리, 1800칼로리 먹었는데 살이 안 빠져. 그런데 이분이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2800칼로리 막 이제 자기 유지 칼로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지 칼로리 먹었는데 1600대 안 빠지던 게 갑자기 2800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나의 호르몬적인 문제들이 대사 적응이 일어나서 다이어트에 정체기가 온 건데, 그게 이제 다시 깨지는,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살이 찐다고 하더라도 유지 칼로리에서 뭐 많아봤자 플러스 300에서 500칼로리이기 때문에 크게 찌지 않습니다. 1kg 미만이에요. 만약에 좀 찌더라도 다이어트 브레이크가 끝나고 다시 다이어트 할 때 더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저는 좀 다이어트 브레이크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유산소 되게 많이 하시잖아. 네네. 그 유산소를 너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은 30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텝밀 이제 1900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러닝머신으로 그냥 걷는 거 정도로 하면은 1시간 정도도 그냥 가볍게 걷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뭐 유산소 안 하는 날은 제가 또 워낙 활동적이어서 그냥 야외에 이렇게 간단하게 산책하거나 약간 그 정도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요 정도로 이제 헬스장 안 가는 날은 그렇게 유산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산소를 매일 하는 거네?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유산소를 또 안 하고 빼는 사람도 있고 유산소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네네. 그 뭐 차이점이 있을까? 유산소를 안 하고도 충분히 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유산소 하는 거는 대사적인 상태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서 심폐지구력적인 능력들도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제가 이제 91kg 쪘잖아요. 사실 91kg를 쪄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쪄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보다 좀 잘 안 빠지더라고요. 원래 초반에 엄청 잘 빠지는데, 그래서 유산소를 좀 해서 좀 대사 상태를 높여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유산소를 조금 하니까 바로 이제 조금, 지금은 유산소량을 많이 안 해도 가끔 이제 하루 이틀 안 해도 상관없이 쭉쭉 빠지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유산소를 하지 않아도 다이어트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인데, 내가 일하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활동적인 분들이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또 유산소까지 진행해버리면은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너무 많을 수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너무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나의 신체 활동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당히 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를 좀 하려면은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쵸.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고려를 좀 해보고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활동적인 일을 하는지, 내가 활동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유산소를 좀 하는 걸 추천드리죠. 내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가구 나르는 일을 하셨거든. 근데 다이어트를 그 끝까지 3000칼로리로 하셨어. 그분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제 주변에 막 청원경찰 하셨던 분들, 소방관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같이 대회 준비하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유산소 거의 안 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소방관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현장에도 나가고 막 새벽까지도 막 현장에서 막 일하다가 아침에 수업하러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유산소 안 하고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다이어트가 잘 됐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다이어트 할 때 이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거야. 얼마 정도 해야지 가장 적당할까? 기간이요? 시간 혹은 뭐 칼로리가 될 수도 있고, 유산소 뭐 2시간, 3시간 할 수도 있고 20-30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언제냐? 어떤 정도의 시간을 타야 되냐? 그걸 좀 궁금해할 것 같아. 유산소 시간은 사실 활동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1시간 미만 1시간 미만 추천드립니다. 1시간 미만. 너무 많이 타면 또 이제 그게, 그렇죠. 너무 많이 타는 것도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끔씩 정체기를 극복하는 형태로 유산소 양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2시간씩 그러면은 사실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높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합만 준비하는 사람이야. 수업도 안 해. 그런 분들은 2시간도 타도 괜찮겠죠. 운동 안 하고 나머지 시간 휴식이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트레이너도 하지만 직장인도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요. 서 있는 시간도 많고 강의하는 시간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높아요. 여기서 2시간, 3시간 유산소 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 너무 많은 칼로리 소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내가 좀 앉아있는 일을 하는 경우는 네. 좀 심폐지구력 이런 것도 좀 떨어질 수 그쵸,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또 근력 운동에 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적절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 자, 이제 다이어트 중간 점검 한번 해봤는데 네. 앞으로의 이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포징 영상 아마 보셨지만 아직 돼지입니다. 아직 돼지고 아마 이제 시합 몸무게까지 가려면은 15kg 정도는 더 감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돼야 이제 시합 몸무게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돼지여서 창피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까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제가 좀 다이어트 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다이어트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또 유튜브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그 시청자분들 중에 90%가 구독을 안 하고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구독자고 90%가 구독자가 아닌 분들. 그래서 영상을 한 번이라도 좀 보신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유튜브 하도록 할게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